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방송에서 제가 투자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방송을 끝내고 나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야만 지금 구독님들께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잠 자려다가 일어나서 지금 영상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쉽고 더 잘 제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 그 점 되게 죄송스럽고요. 일단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짧게 언급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봐주시고요. 일단 제가 투자의 기준이 우상향할 자산인지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목 선별의 기준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지 자산 대비 많이 떨어졌는지를 본다고 했어요. 왜 이게 종목 선별 기준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런 애들을 탔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제 관점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본인이 들고 있는 자산이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 심리가 공포 상태가 되거든요. 그 공포 상태가 되면 결국에 과매도 구간으로 가요. 과매도 구간이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가 많이 몰리는 구간이 바로 공포가 몰리는 구간이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자산부터 팔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부터 정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섭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실제로 이번 연도 팬데믹 상태일 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가장 빠르게 빠졌어요. 그 다음엔 주식, 부동산은 거의 안 빠졌죠. 이게 사람들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부동산, 주식, 암호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순간의 기회를 살리려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암호자산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너무 쉽죠. 가장 많이 떨어진 암호자산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주식을 사면 부동산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겠죠. 현재 2020년에 나왔던 그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 자산 내에서도 같은 것이 관찰이 됩니다. 생태계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믿는 자산이 있고 덜 믿는 자산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믿겠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믿기 때문에 많이 까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락장이 올 때는 비트코인을 던지기보다, 비트코인이 암호 자산 내에서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을 던지기보다는 불안한 알트코인들을 더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이 아닌 시가총액이 낮은 불안한 알트코인을 던진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가는데 굴곡이 이런 식으로 가요. 별로 변동폭이 적죠. 메이저 알트코인은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 넓습니다. 그치만 나름 안정적인데 기타 알트코인은 정말 막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죠. 때문에 진짜 위기의 순간이 만약에 이쪽이라고 치겠습니다. 또 메이저 알트코인도 이쪽이었고 기타 알트코인은 이쪽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 리플, 이더리움보다 기타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시장 흐름이 제가 커뮤니티에도 남겼지만 후에는 비트코인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기타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펌핑을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더 없는 행운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건 하나도 사지 않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시점에선 자발트라고 볼 수 있는 시가총액 10위 밖에 있는 애들을 담았던 거예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채권을 전부 다 없애고 얘네들로 전부 다 교체 매매를 한 상황인 겁니다. 현재 저는 비트코인도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비트이더 리플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는, 아무튼 사실 되게 적죠.
많은 유튜버님들이 비트이더 리플 절대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가려면 비트이더 리플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클레이튼을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클레이튼이 저한테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이더리움의 성장성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이걸 차트로 굳이 한번 봐볼까요? 차트로 한번 봐보면 스와이프 같은 경우엔 제가 스와이프도 샀잖아요. 스와이프가 원래 고점이 원래 5,000원이거든요. 5,0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내려온 건데, 만약에 얘가 5,000원까지만 올라간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기대 수익이 여기서만 봤을 때도 100%가 넘잖아요. 거의 한 150% 정도인데 전고점만 와도 150%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전고점에 간다라고 보면 비트코인 전고점이 이제 1200만원, 1400만원 정도니까 10%라는 거죠. 전고점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17%. 뭐 리플 봐볼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383원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383원까지 가면 35%가 상승하겠네요. 기대 수익률이 이더리움이나 리플보다 스와이프가 훨씬 더 전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어떤 가정은 뭐냐면, 스와이프도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 스와이프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설명 드렸으면 전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이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봐보세요. 비트코인이 혼자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혼자 달리면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알트코인들 박살내면서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말한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근데 가장 안전한 자산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면 어떤 걸 투자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은행 적금이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확정적인 수익을 주는데, 은행 적금만 들어도 수익을 100% 준대요. 100% 보장. 그러면 굳이 비트코인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100% 수익이 확실하면 저는 적금 가입할 것 같아요. 적금은 지금 뭐 이율이 2%인데 100%를 준다? 그럼 적금 가입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덜 안전한 알트코인을 전부 팔고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비트코인에 탑승한다는 거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안전하지가 않은데 수익률도 나쁘다. 그럼 알트코인 들고 있으시겠어요? 저라도 알트코인 팔고 비트코인 살 겁니다. 실제로 저는 비트코인 장이 오면 알트코인 전부 전량 매도 치고 비트코인만 살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고 저는 클레이튼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도 있는데, 최소 물량, 클레이스테이션에 묶어둔 최소 물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비트코인 몰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트 횡보에 알트장이 연출되는 경우는 뭐냐면, 비트가 긴 횡보가 되고 알트코인 큰 상승을 지켜보면 비트코인 든 사람들은 알트코인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그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이런 상황이 오면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말 많은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때는 빠져나오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장처럼, 그러니까 9월 달에 있었던 알트코인 하락처럼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을 때는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지금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크게 먹고서는 나오는 게 좋다. 뭐 하지만 2022년까지 끝까지 들고 가실 분들이라면 들고 가시는 거 권하고요. 특히 뭐 이더리움, 리플 모아오신 분들이라면 더 그나마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계속 모아오던 대로 모아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보는 비트, 이더, 리플 불장의 조건은 암호자산 시총이 올라가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 암호자산 시총이 올라가야만 얘네들이 불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 이더, 리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비트, 이더, 리플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려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불장 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불장의 조건을 비트코인 17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 세 개 자산의 불장의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메이저 제외 알트코인 불장의 조건은 시장이 커지지 않아도 현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충분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전한다던가 호재가 있다던가 제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살아남는다면 단연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고 암호자산 시총이 커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메이저 비트이더 리플에 비해서 저는 메이저 제외 알트코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랑 생각이 다른 것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잘 청취하신 다음에 제 얘기랑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의 어떤 의견을 잘 믹스시킨 후에 현명한 결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